해병대 장병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로 쓰러진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폐품과 깨진 유리병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치우고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교통 통제까지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목격으로 뒤늦게 선행 사실이 알려진 임성채, 표정흠, 방희건 해병대 장병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사연은요.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습니다. 묵묵한 선행으로 감동을 준 오늘의 주인공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해병대 세 병사입니다. 지금 3명인데 보시는 3명이 임성채 상병, 표정흠 상병, 방희건 병장 이렇게 3명의 병사인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추돌 사고,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이 3명이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에 어쩔 줄 모르는데 3명의 장정이 바람처럼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를 수습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이 인근 부대에 사실 확인을 해주면서 알려졌고 결국 이게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3명의 장병들이 목격한 그날 그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리어카가 도로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저는 일단 현장을 보면서 환자가 있나 없나 찾았습니다. 환자가 도로에 누워 계셔가지고 계속 아프다 하셔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계셨습니다. 고물상 리어카에 있던 폐품들, 특히 이제 깨진 유리병들이 도로 위에 좀 많았고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이 도로에 세워져 있었던 리어카를 추돌하면서 그 상태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 도로 역시 뭐 굉장히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병들이 때마침 다행스럽게도 인근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냥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요. 이 장병들이 그러니까 포항에 해병대가 있잖아요. 주말 외출 나갔다가 부대 복귀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네.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이 리어카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았고 추돌 사고 때문에 리어카에 마침 폐 유리병 같은 거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런 리어카였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 부서지고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걸 보자마자 세 장병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어느 순간 머리로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사고 현장에 가 있더랍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놀랍고 또 살짝 당황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달려갔다는 장병들.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에는 3명의 목소리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각자 임무에 맞게 저는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차량을 통제했고 임성채 상병은 이제 환자가 출혈이 있는 상태여서 지혈을 하고 그때 환자분이 다리가 되게 춥다 하셔가지고 제가 추운 건 문제가 없지만 환자가 추우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벗어가지고 다리를 덮어드렸습니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최대한 물어보면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전투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폐품들하고 깨진 유리병들을 발로 최대한 안쪽으로 밀었고 시민 한 분께서 이제 도구를 가지고 와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처음 방희건 병장이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망설이지도 않고 3명이 모두 나가서 자기가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했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부상자가 이제 그렇죠. 가장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괜찮은가요? 임성채 상병입니다. 부상자를 미리 확인하고 머리 쪽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옮긴 다음에 이 야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도 알 거예요. 야전상의 줄임말입니다. 야전상의가 참 따뜻해요. 자신의 야전상의를 벗어가지고 그 부상자한테 입혀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추위가 안 되도록 하면서 또 한쪽에 이 병장은 또 유리 파편 같은 걸 제거하는 뭐 서로 참 눈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오겠지만 이처럼 뭐 피해 정도가 뭐 심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신속한 조치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119가 오기 전까지 구조 활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고 2차 사고를 막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임상병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훈련병 때부터 이런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법들을 배웠습니다. 네. 구급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세 사람 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해병대이고요. 또 군인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구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119 대원들도 이들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2차 사고가 예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장병들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임상병이 이 부상자 구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두 장병이 굉장히 척척척척 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8시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어두워졌을 텐데 뭐 마치 이제 그 사고 현장이 정리가 안 됐더라면 연쇄적으로 추돌 사고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 말대로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이 알아서 각자 역할을 딱딱 분담한 거예요. 네. 임성채 상병이 그 부상자 지혈을 시키고 구조를 하는 그 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이제 도운 건데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표정흠 상병하고 방희건 상병 이름 꼭 방희건 불러줘야 병장. 병장이네요. 네. 꼭 이름 불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두 사람은요 도로에 떨어져 있는 폐품하고 유리 조각 같은 거를 치웠답니다. 그래서 2차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도록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나가가지고 다른 차들이 오면 서행하라고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나갈 때는 가능하면 이 길가 쪽으로 붙어서 조심스럽게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요. 도로 싹 치운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은 호련히 부대로 사라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장병의 호흡이 잘 맞았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브라더죠, 브라더. 예, 형제나 다름없는 게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하는 선후임 관계예요.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좀 계급은 차이가 있지만 동갑내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구처럼 정말 형제처럼 죽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뉴스에 나올 때는 이 두 상병, 임상병과 표상병만 구조한 걸로 나와 있고 방 병장이 빠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저희 서운하지 사건반장 않았을까요? 제작진이 통화를 하다 보니 방희건 병장까지 3명이었구나. 네. 방 병장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필승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 상병 2명만 나가서 혹시 서운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복무할 때 저희 상급자 병장님 같았으면 너희만 방송 타냐? 엎드려 뻗쳤! 그랬을 텐데 요즘 군대가 좋아졌습니다. 그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병대 아니에요? 최영일 평론가는 해병 아니시잖아요. 전 공군입니다. 자, 그리고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부대로 복귀를 해서 군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훈훈한 사연이 알려지자 오히려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씩씩한 세 사나이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이 아주 많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께서도 도로 정리, 교통 통제 등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셋 다 이 사고 현장을 다 처음 목격하는 거라서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또 저희는 해병대원이고 또 대한민국 군인에게 당연히 우리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군인 장병이라면 이런 사고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분 말고도 숨은 그렇죠. 조력자가 있었네요. 이렇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세 병사만 다 한 게 아닙니다. 이 해병대 병사 3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사고 현장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런 어떤 시민의식이 발현됐기 때문에 사고 현장이 빨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늠름하고요. 왜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데 그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임상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빨간 명찰을 달고 있다. 팔강 모자를 쓴다. 이게 해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언행이라든지 행동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표상병 같은 경우도 모든 군인은 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방병장도 사고 안 나면 좋겠지만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건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세 사람은요. 미담 사례로 전 부대에다가 이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모범 장병으로 이 절차를 거쳐서 포상도 한다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 포상하면 뭐 휴가 나오나요? 포상 휴가 갈 수 있습니다. 휴가 해줘야죠. 예. 예, 보내줘야죠. 해줘야죠. 예, 예. 자, 다음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씩씩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함께라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멋진 장병들, 임성채, 표정흠 상병, 그리고 방희건 병장,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